이 등갈라졌을 때 일가 친척이 보이고 이건 뭐 이렇게 쳐다보면 도는 것을 이렇게 거기 팩팩 돌리고 사람 그 열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지. 30년 전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양일 씨는 지금쯤 작은 고깃배나마 한 척 장만해 형제들과 함께 이 섬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이양일 씨는 단지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던 어부였을 뿐이다. 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의도와 다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게 돼서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범죄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국가가 일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2000년 7월 북한을 탈출한 이재근은 2년 동안 중국을 떠돌며 조국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중국으로 찾아가 그를 구해준 것은 당국이 아닌 또 다른 납북자의 가족이었다. 아버님이 납치됐거든? 60주년대. 네. 그러니까 그걸 걱정 안 하셔도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탈북자가 납북자 하나 와서 어느 교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러니까 직접 그냥 전화를 하고 우리가 들어간다 전화를 하고 나를 구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그 행동대를 만들어서 구원대를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러 왔댔단 말이야. 이재근은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주재 대사관에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2년 동안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예. 가지도 않는 사람을 예를 들면은 그 옆에서 보기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건 옳습니다. 네네 사실 참. 네, 그건 안 해서 그랬지만. 예, 옳습니다. 그건 뭐 국가에 세금 낸 거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세금 냈어요? 돈을 어디다 푹 쓰니까? 그럼 다 살려내야 되겠네. 사람들 다 돈 들여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없는데 내 선생님 보고 얘기하는 건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누구인데 얘기하겠습니까? 이재근이 2년 동안 중국을 떠돌며 건건히 연명하고 있던 무렵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씨는 이재근의 탈출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재근의 귀환을 도와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었다. 얼마나 크길래 26명이야? 진정팔과 김병도 역시 최성룡의 도움을 받아 귀환할 수 있었다. 최성룡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납북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납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 입에서 내 아버지 얘기가 툭 튀어나오지 않느냐. 그걸 하면서 다른 납북자를 내가 확인을 해요. 주소, 살아있는지, 죽었으면 어디서 죽었는지. 이런 확인을 쭉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속된 말로 내 스트레스 내가 풀어요. 한편으로. 정부, 국가가 못하니까 나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혹시 최원모 아버지 이름 나오지 않느냐. 최성룡의 아버지 최원모는 지난 67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납북됐다. 한국전쟁 때 켈로 부대 요원으로 미군을 도와 인민군과 싸우기도 했던 그는 휴전 이후 충남 장항에 정착해 어선을 운영하기도 했다. 최성룡은 아버지의 생사를 알기 위해 중국을 드나들며 납북자에 관한 정보들을 모았다. 그는 지금까지 150여 명 납북자들의 신원을 파악해냈다. 일해오신 기록이군요. 우리 어머님 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생사 확인이라도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아버님의 생사 확인. 또 더 발전하면 돌아가셨으면 내가 6월이라도 갖고 와서 어머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죠.
팔순을 넘긴 최성룡의 어머니는 3년 전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머리도 아주 깎았네. 37년 동안 혼자 몸으로 아들 셋을 키우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김혜란 할머니. 이렇게 그래갖고 빠져. 얼마 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왔다. 눈 머리 세고 다 하지만 돌아가셨다면 나야 길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다. 나야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갈 때가. 제사를 모시는데 날짜를 하나 뭐 하나 그래서 9월 9일 중양절로 제사를 모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 아버지 제사. 예, 아버지 제사를 9월 9일 중양절로 모시곤 했었는데 그 제사 모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돌아가신 날짜나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2002년 이산가족 상봉 때 김혜란 할머니는 북한의 두 여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고 소식을 물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주의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 양반 보고 싶은데 오늘 생사나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가져오고 싶죠. 예. 예.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생각하둑세 괘씸해. 여전히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분단이 남긴 상처를 앓고 있다.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북으로 끌려간 어부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이들을 망각의 늪 속에 묻어두었다. 납부거부 이재근의 탈북 귀환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잊혀졌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북한하고 그냥 협상해서 우리 한국을 돌려버려주는 게 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도리인데 지금 이제 한국 정부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어떻게 좀 북한하고 잘 절충해서 좀 하면 그 사람들도 한국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는데 북에 갈 사람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납북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납북자를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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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납북됐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지난 세월. 속으로만 아픔을 사겨왔던 가족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국가의 임무 중에 임무나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거를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얼마 전 동생이 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김양자 씨. 동생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부모 형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만. 우리 내 동생